파리 노틀담 악파의 중요한 업적은 바로 13세기 이후 서양 음악의 중요한 장르로 발달하게 될 모테트를 시작하고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모테트 하면은 우리가 바흐의 모테트 이후에도 중요한 장르가 되고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장르이죠. 아까 대체 클라우슬러가 모테트의 발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죠. 원래 클라우슬라에서 윗성부와 테너르는 같은 가사를 노래했죠. 근데 대체 클라우슬러가 점차 독립적으로 연주되면서 사람들은 윗성부의 다른 가사를 첨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사, 단어 이런 뜻이 있는 프랑스어 MOT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모테트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를 살펴봅시다. 이거는 교재 42페이지, 43페이지에 있는 악보와 같은 것인데요. 이 악보를 보면은, 먼저 A를 보면은, 이거는 레오네의 클라우슬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클라우슬라라고 그러면은, 이 성가, 테너르, 노스트룸, 우리들이란 뜻의, 이 성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클라우슬라니까 디스칸트 스타일로 리드믹 모드로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요 위에다가 두플룸을 붙였는데 가사를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노오오오 하고 따라 불렀어요. 근데 이제 13세기에 들어서 이 곡은 잠깐 미상이에요. 근데 페로탱 시대에 어떤 사람의 모테트를 보니까 이제 삼성부인데요. 보니까 두플룸에 가사가 있어요. 근데 라틴어예요. 가우데 아 데보티오. 이게 라틴어로 기도하는 신자들이요 라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라틴어이죠. 그래서 근데 윗성부 두플룸과 트리플룸이 이런 내용의 가사를 불러요. 그래서 제목은 기도하는 신자들이요 우리들을 이렇게 두 성부의 첫 가사를 제목을 삼았어요. 물론 이 가사 내용은 테너르 성가 내용과 아주 동떨어진 건 아니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점차로 원래 역할과 성격에서 멀어지는 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은 노스트룸에 의한 테너에 의한 모테트인데 A를 보니까 노스트룸 이 성과는 같아요. 그런데 두플룸하고 트리플룸하고 어때요? 이 두 성부에서도 다른 가사를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둘 다 아직까지는 라틴어예요. 살베, 살루스 이렇게 라틴어인데 B를 보니까 같은 노스트룸에 의한 모테트인데 어때요? 프랑스어를 쓰고 있어요. 끼 다무르, 끼 롱그망트 이렇게 프랑스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라틴어가 교회의 공식 언어였는데 이 가사를 프랑스어는 일반인들이 쓰던 언어죠. 그러니까 세속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새로 붙인 가사가 처음에는 종교적 내용이었지만은 점차 세속적인 내용, 즉 사랑을 노래한다든지 정치적인, 풍자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가사를 붙이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악보를 통해서 모테트가 점차로 오르가논과 관련 없는 독립적으로 악곡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봤어요. 즉 상성 두 개 성부에서 서로 다른 가사, 처음에는 테너 내용과 관련된 종교적 가사였는데 혹은 서로 다른 언어,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내용, 테너와 전혀 다른 내용, 테너는 성가였으니까. 그리고 상성부에 또 새로 선율을 작곡하게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3세기 후반에 모테트라 하면은 13세기 후반에 이 모테트는 대표적인 장르로 발전했는데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교재 보니까 44페이지에 주로 3성부, 위 두 성부가 내용은 연관이 있지만 다른 가사를 부르고 또 세속적인 불어나 라틴어 혹은 두 성부가 다른 언어, 가사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세 성부가 서로 다른 가사, 심지어 다른 언어, 그리고 세속적인 내용에까지 언어로 노래하는 곡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제 13세기를 대표하는 모테트를 들어보겠어요. 모테트의 제목은 위에서부터 보니까 어느 날 아침 첫 단어가 프랑스어죠. 부활이 되면 또 프랑스어, 영원히 이거는 라틴어 성가이죠. 그래서 제목은 위에서부터 어느 날 아침 부활이 되면 영원히 이걸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맨 위성부는 사랑을 노래하는 프랑스어 가사. 그리고 여기는 부활에 관한 프랑스어 가사. 여기는 라틴어의 성가 가사 영원히. 이게 그 악보인데 이제 테너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뭐 이 다음에도 인세클룸이라는 요 짧은 가사만 노래해요. 그러니까 뭐 가사를 알아들 수 없죠. 전혀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악기로 요 테너를 노래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들을 음악도 그런 방식으로 연주하는 모테트입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서는 이 모테트라는 음악은 참 이상한 음악이에요. 그죠? 가사가 다 다르고 삼성부인데, 그다음에 그렇잖아도 다 음악이 복닥거리는데, 그러니까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모테트는 교회 음악이 아닌 세속적인 여흥 음악의 성격을 띠고, 그런데 여흥음은 즐기는 음악이죠. 근데 누가 즐겨요? 언어의 복잡성을 즐길 수 있는 상류 계층의 음악을 말하게 돼요.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한자로 된 가사를 풍류로 즐겼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테트, 바흐의 모테트, 뭐 현재까지도 연주된 그런 악곡들을 보면은 보통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모테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세의 모테트는 이렇게 오히려 세속적인 용도로 쓰인 그런 삼성부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다룬 단성성가에서 다성음악, 모테트까지 이루는 과정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단성의 성가가 있었죠. 평성가, 플레인챈트,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었는데 후에 여기에 성부가 더해져서 평성가에 성부가 더해져서 오르가눔이라는 장르가 생겨나게 됩니다. 9에서 11세기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그래서 병행 오르가눔, 자유 오르가눔, 장식 오르가눔까지. 그러면서 여기 이제 새로운 못 보던 단어가 나오죠. 이때 바탕이 되는 원래 평성가를 칸투스 피르머스, 고정된 노래, 고정선율, 칸투스 피르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르가눔은 12세기경부터 그 중에서도 파리, 노틀담 성당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돼요. 그죠? 가장 유명한 작곡가가 레오넨과 페르탱이었죠. 여기서 오르가눔 중에서 독창이 부르는 부분, 오르가눔이었죠. 여기 중에서 기존 오르가눔 스타일과 함께 클라우줄라, 테너르가 리듬형으로 빨리 움직이는 부분, 이렇게 두 스타일이 구분이 되게 되죠. 그런데 페르탱 시기에 이 클라우줄라를 독립적으로 작곡하고 그러면 따로 이제 뭐 ABC 바꾸기도 하고 그럴 목적으로 생겨난 대체 클라우줄라, substitute 클라우줄라가 생겨나는데요. 13세기에 이 대체 클라우줄라 하나에다가 성부마다 다른 가사를 붙인 복잡한 모테트가 생겨납니다. 가사를 붙였기 때문에 모테트가 됐어요. 그래서 가사의 이런 내용과 함께 모테트는 더 이상 이제 이 교회 음악이 아니고 세속적인 영혼을 위한 세속 음악 장르가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그레고리어 성가, 평성가가 이러한 모테트로 대표되는 다성음악에 어때요? 씨앗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가 이제 서양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